안녕하십니까. 명쾌한 방독자 여러분,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27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입원 치료도 해봤고 굉장히 좀 오래 고생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트럭에 치였던 사고였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좀 억울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졸음운전 하시던 트럭 기사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추돌을 하셨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다음에 아직도 27살 때 다쳤던 그 무릎 관절이 정말 운동을 조금이라도 등한시하고 힘들면은 꼭 탈이 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아팠던 걸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번에 연말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자동차 보험 사고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 양방 치료보다 1인당 평균 치료비가 경상 환자, 가벼운 환자들의 경우 훨씬 더 많았다. 물론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 수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양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 자동차 사고 관련된 자동차 보험 회사들에서는 한방 쪽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상 호캉스다 뭐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가라 환자라고도 얘기하고 나이롱 환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도 입원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사고가 난지 한 2년 이상 지나신 분이 있어요. 2년 이상 지나신 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운동 선수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사고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이제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차에 추돌 사고가 나셔가지고, 물론 이제 차 속도는 높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람이 안와라고 하죠. 눈 안쪽 여기 이제 두개골 있는 데까지도 함몰이 되고 척추도 몇 마디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던 분입니다. 사고가 났던 분인데 그 이후로 척추나 관절이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치료를 한 거죠. 2년 이상 치료를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치료받으러 왔을 때만 해도 이미 8개월, 9개월 이상 지나고 수술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하니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그 보험 담당자분 있지 않습니까? 보험 담당자분께서는 진료 보증서라는 거를 한의원에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이분이 아픈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보증을 하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 사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 지불 보증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지불 보증서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사실상 사고가 이제 난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사고 때문에 이게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 때문에 아픈 건지 사실상 이게 원인이 혼재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의사는 사실상 진단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상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볼 수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사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이게 사고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닌지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에 왔는데 환자한테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교통사고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그 환자의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엄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분쟁심의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통보서가 옵니다. 환자분의 차트를 제출하세요.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의 치료의 내용이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이제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심의조정위원회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들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 지불보증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분쟁심의조정위원회, 분심이라고 하거든요. 분심위에 넘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불보증을 하지 말아주셨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불보증서를 해주니까 한의사분들은 또 한의사분뿐만 아니라 의사분들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아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서를 해줬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합의가 다 끝나고 나면 뒤늦게 그렇게 분심위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1년, 2년 차 치료까지, 1년 차, 2년 차 치료까지 모두 다 통으로 다 삭감이란 걸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치료비에 대한 거를 불인정한다.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다가 연락을 해보니 그 환자분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심의조정위원회를 넘겨가지고 할 때는 그 환자한테는 이미 그 치료 기간만큼에 대한 합의금과 모든 걸 다 지급을 한 상태고요. 의료기관에다가는 그냥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벼락을 맞은 거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아프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치료 횟수가 막 뭐 연달아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치료를 못 하는데, 그렇게 치료한 것조차도 다 인정을 못 한다라고 하고 그걸 삭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많이 억울한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소위 말해서 가라 환자다, 경상 환자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입원 환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자기는 침을 안 맞겠대요. 그냥 쉬다 가시고 싶다. 그러면은 입원을 하시는 게 안 맞습니다 하고 이제 그 퇴짜를 놓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도 별로 아프지 않은데 치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상 보험 간의 관계, 뭐 개인의 사보험 간의 관계, 그런 거에서 이제 합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지, 거기서는 그냥 사람 좋은 척, 뭐 보험 들어오셨으니까 뭐 몇 대 몇 과실이니까 치료 받으세요, 충분히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다 하고는 나중에 가서 의료기관을 털면 되니까, 약간 이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의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연말 연초에 그런 기사가 나온 김에 한번 보다 보니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나라에서 그 분쟁심의조정위원회는 이제 국가와 이제 그 다음에 각 이제 의료 단체 뭐 이런 쪽, 그다음 보험회사 이런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같이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 분의 치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재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는 이제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치료했던 의료인의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소견들, 이런 게 싹 다 무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불보증서를 그 발급할 때부터 이분의 치료에 대해 가지고 사고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정을 못하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분심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고지를 해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면피하려고 내가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뭐 해주고 나중에 가서 넘기면 되지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도 자영업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은 두 번 오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호캉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제재를 받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로 나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제대로 된 의료인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고 꼭 자회법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동차 배상 책임 자동차 배상 보험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한번 손을 봐서 제대로 된 보상과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를 아프다고 하니까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부정을 하고 다 삭감을 시켜버리면, 사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걸 환자한테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상 맞는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치료비 지급한 거는 의료기관을 전부 다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환수해가는 그런 식의 절차는 많이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모든 한의원들은 모든 한방병원들은 다 나이롱 환자들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